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되게 힘이,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자,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음, 다시 물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래요. 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또 친해질 거니까, 네, 자, 뭐 그때 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그 기초인문 강의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아마 또 지금 한창 뭐 주로 경작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고, 맞죠? 네. 복습들은 잘 하고 계세요? 안 친하구나, 우리.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일단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네, 그래서 그 뭔가 그 사진이랑 달리 목소리도 되게 다르고, 뭐 그렇죠. 예, 저 오늘 웃겨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예, 웃길 때까지 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자, 여러분들 그 자료 해석을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열심히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 아마 지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그때 무르트 강했을 때 오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오늘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 맞죠? 4월 중순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달리다가 이제 슬럼프가 올락말락 약간 이제 요런 때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이제 슬럼프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이렇게 오전 수업이 조금 힘들잖아요. 맞죠?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만 보고 내일 못 보는 거 아니죠? 자, 근데 그 오전 수업을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잘 들으려면 여러분들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잠을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 뭔가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공부보다는 집중해서 하는 공부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이 교재가 있으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드리기로 한 그 계산 훈련용 교재랑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모음집, 아마 그거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아마 배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권화 자료 1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마 빠르면 그것도 아마 빠르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일단 근데 그 올해 시험 본 사람, 자, 올해 시험장에 들어갔다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내려오시고 안 들어갔다, 들어가 본 적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안 들어가 봤던 친구들은 혹시 시간제서 혹시 풀어봤어요? 시간제서 풀어보셨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죠? 이거 빨리 마스크 벗고 싶다, 그쵸? 근데 이렇게 우리 눈만 보면 표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드디어 이제 웃어줬구나. 이제 됐어요. 저 오늘 약간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 혹시 느껴요? 옷이 지금 너무 낑겨가지고, 지금 막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좀 살이 쪘더니. 자, 어쨌건, 이게 이제 자료 해석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보면, 올해 이제 학생들 점수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매년 점수를 보고 항상 그 다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확실히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짐을 했냐면, 이제는 진짜 믿지 않으리. 약간 학생들을 믿지 않겠다. 약간 이제 요런 생각을 조금 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냥 공부는 가두고 약간 패면서 하는 게 제일 좋구나.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그때 무료 특강 때도 그 1차, 2차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오후 공채 준비한 친구들은 그 배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면 아마 그 최대한 오전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경작 기간에는 경작 복습을 하는데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습을 좀 잘 하시려면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최대한 빨리 이렇게 쳐내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일단 공부를 많이 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7급 친구들 있겠죠. 자, 지역인재 7급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알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어떤 친구들이 지역인재인지 이제 알게 될 텐데, 지역인재 7급 친구들은 요 PSAT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빡세게 좀 따라와 주면 되겠고,
그 지형인재 7급 친구들은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지형인재 7급을 조금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이분들이 확실히 성실하긴 합니다. 우리 550채 애들 안 성실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일단 피셈만 하면 되니까 이 공부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복습을 할 때 혹시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거나 이제 그러면 가끔씩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도 조금 하시길 바래요. 너무 이 진도를 못 빼가지고 복습이 이렇게 계속 한정없이 밀리지 않게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하루 종일 피셋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부가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 그 오전에 수업을 듣고 밥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최대한 공부를 끝내요. 네, 최대한 공부를 끝내고 복습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그냥 엄청나게 막 자료 해석을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글자랑 좀 친한지 글 읽기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당연히 어려웠던 시험이긴 한데 그 여러분들이 막 70점도 못 받을 이제 그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서 올해 커트라인이 67.5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언어 점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료 해석이 70점보다는 좀 더 맞아야 아마 그 커트라인에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초인문 강의는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동네 기초인문 강의 중에서 가장 힘든 기초인문 강의예요.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랑 좀 쉬운 거랑 어려운 거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니까 좀 잘 해줬으면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그 기초인문은 이제 기본 강의랑은 다르게 조금 회차가 조금 짧죠. 네, 자, 그래서 그 다룰 수 있는 그 테마가 조금 한정적입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다뤄 드릴 거고 조금 쉬운 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할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좀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강의 갔을 때 그 좀 충격이 좀 덜 할 거예요. 이렇게 항상 보면은 항상 기본 강의 때 오면 되겠지라고 했던 친구들 물론 기본 강의 때 바로 와서 잘한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초인문 때 또 빡세게 좀 해두면 기본 강의 때 또 조금 편합니다. 네. 그리고 그 피셋은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지간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현실을 꼭 잘 알아두시고 자주 틀리는 실수들 있죠. 그게 자주 틀리는 것들. 그게 자기가 아우 실수야. 약간 이제 이런 거 말고 아 진짜 내가 이거를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꼭 체크해놓고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꼭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셋이 힘든 게 연습을 해도 시험장에서 또 이렇게 조급하거나 약간 압박감 있거나 그러면 또 뭐 하지?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고 막 미친 듯이 시험지에 다 쓰고 이제 난리 나는데 그거를 조금만 뒤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조금 보시면은 기존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제가 이번 기초인문 때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바로 하죠. 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침도가 이렇게 빡빡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종종 선생님 스터디는 언제 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 스터디는 일단 우리 기초인문 강의가 다 종료가 돼야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마 2주차 후반부에나 제가 이제 스터디 신청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적어서 이렇게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 배정을 다시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뭐죠? 선생님 스터디에서 뭘 하나요? 또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스터디는 제가 여러분들끼리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해서 뭐 해요? 이따 한번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치? 이거 어떻게 푸셨어요? 이거 어떻게 푸셨어요? 저도 몰라요. 약간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가 이렇게 반을 좀 나누되 그 반에 제가 일일이 들어갑니다.
시간대가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제가 조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때도 뭐 나름의 과제가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런 걸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반영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마 3번에서 되게 많이 하면 4번을 하게 될 텐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3, 4번 정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이쪽을 그냥 보세요. 자 여기 오늘은 그 10회 강의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날이에요. 재미없는 날. 일단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 조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하는 날이니까 조금은 느슨하게 이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피셋 뭐 사고 방식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요런 거예요. 자 반대 해석 주제, 표차트 주제 및 경향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자 처음에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게 좋다. 피셋 자료 해석의 기본은 자 무엇이랑 똑같다. 첫 번째 정보의 주제가 뭔지를 한번 보겠다. 그 다음에 도출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좀 보겠다. 그 다음에 경향이나 항목 간의 관계,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정도 주제에 도출할 수 있는 정보, 경향, 항목 간의 관계, 요 정도 이제 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이거를 조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갔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이제 써놓은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표의 제목과 단위를 읽는다. 그 다음에 항목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하고 공식이 주어졌다면 어떤 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 하위 항목이 존재한다면 비중의 어떤 그 경향이나 또는 좀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특이점이 있는지, 특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뭐 요 정도의 되게 가벼운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바로 오른쪽 단에 그냥 한번 볼게요. 그 오른쪽 단에. 자, 오른쪽 단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요런 표랑 그림이 이렇게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표. 근데 이거 지금 잘 보여요? 잘 보여요? 폰트 요 정도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대답으로 해주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A국의 토지 구성. 자, 이런 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요런 그래프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표랑 그림이 2개가 나오면 일단 꼴보기 싫죠. 맞죠? 자, 그러면 표가 하나가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복잡한 표가 아니라면 그냥 어때? 그냥 읽으면 돼. 근데 이제 표나 그림이 2개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그 상하관계, 대등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자, 여기에서 제목을 봤더니 A국의 토지 구성 해가지고 도시 살림, 하천, 농경지, 기타, 합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즉 이 방향으로 합했을 때 그냥 전체 합이구나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자, 근데 뭐 하고 이제 단위가 일단 제곱킬로미터니까 자, 밑에를 봤더니 A국 도시의 대지도로 공장용지 비율 해가지고 비율이 나왔어. 자, 그러면 비율이면은 단위가 일단 퍼센트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의 제목을 봤을 때 조금 더 포인트를 뒀어야 되는 게 뭐예요? 비율일까? 아니면 자, 요 중에서 하나 골라봐요. 자, 도시, 대지, 도로, 공장용지, 비율. 자, 다시 도시, 대지, 도로, 공장용지, 비율. 자, 어디에 가장 크게 눈에 딱 와닿아야 될까? 그렇지, 눈으로 다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눈치 없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그 표나 이제 그림을 잘 보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아이고 어지러워 약간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근데 항상 그 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는 항상 제목과 그 항목 간의 관계,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A국 토지가 도시, 산림, 하천, 농경지,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위에 있었던 그 누가? 도시가 도시의 대지도로 공장용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좀 이제 자료 해석을 이제 처음에 할 때에는 조금 의심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고 대지도로 공장용지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에 대지지? 어디에 공장용지야?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뭐하러 저거를 저렇게 나눴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도시에다가 그 도시에서 대지나 또는 도로나 공장용지. 자, 이제 요렇게 이제 오는 거니까 아마도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겠니? A국 도시의 대지 면적이 실제로 얼마인지 또는 도로 면적이 얼마인지 공장용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다라는 예상을 처음부터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표읽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밑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쯤 그 중간에 중간 약간 밑에 보면은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2002년 A국의 도로 면적은 1979년 대비 약 240% 증가하였다.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A국 도시의 도로 면적. 내가 이미 예상했던 이제 그런 거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도 A국 도시의 도로 면적이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것은 곱셈 비교 문제겠거니 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요 정도의 어떤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별건 또 아니고,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다시피 이 연도가 어때요? 연도가 연속적이진 않죠. 연속적이진 않아서 이게 어떤 가장 최신 연도가 되게 옛날에 비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을 조금 하시고, 자, 왜 이제 이런 걸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항상 추천을 이제 이렇게 해요. 문제 몇 번이다, 뭐 다음 표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옳은 것은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여기에 표가 이렇게 있고 또는 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자료 해석에서 이렇게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거나 약간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통 특성이 뭐냐면 이 표를 볼 생각을 안 해. 이 표를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요 선택지로 가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 조금 마음이 급해도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일단 여기에서 요 설문에서는 무슨 생각만 해? 그냥 대충 읽고 옳은 거야 아니면 옳지 않은 거야 이제 요 표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맞으면 옳은 거 고르는 거다. 그럼 여기다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다. 그럼 X 쳐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 약속해야 돼. 항상 무조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왜 이런 거 하지? 시험장에 가. 무슨 짓 한다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기억. 옳지 않아. 니은 읽었어. 오라. 아이, 다 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항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이런 건 실수라고 말하기조차 너무 부끄러운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이거를 하나 틀려서 이런 거 실수로 내가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 너무 속상하지? 아휴, 웃겨. 자, 근데 징역 1년에 벌금 5천만 원이에요. 자, 고시 공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역 1년에 벌금 5천 원 아니에요. 네, 5천만 원.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나? 자, 일단 창살은 없지만 자기가 하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취업을 했으면 또 돈을 벌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취업을 안 하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흘린 나의 눈물, 부모님의 눈물, 내 짜증 받느라 흘리는 친구의 눈물, 그죠? 이제 이런 것들 다 눈물값 해가지고 하면 한 5천 원 될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안 쳐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안 쳐주니까. 자, 그래서 꼭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시고 이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뭐 요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요거를 한번 볼까? 자, 그림.
자, 그림 1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그림 1의 제목. 자, 뭐라고 써있니? 2008년 회사별 스마트폰 점유율. 자,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판매 대수 기준으로 스마트폰 점유율이 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자, 처음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 일단 점유율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단위가 퍼센트지. 자, 근데 이 표에서 그럼 A가 가장 1등이구나 라는 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1등. 자, 근데 무슨 생각을 일단 먼저 한번 해야 되냐면 나중에 또 배워요. 자, 요거 퍼센트가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려? 실수 대 비율. 요걸 항상 떠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만 대 팔았어. 이제 이런 이야기는 2008년도에 몇만 대 팔았니? 이런 이야기는 여기 차트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 지금 전체 100%가 몇만 대인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점유율이 나왔던 것 뿐이지 비율이 나왔던 것 뿐이지 실수값은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자, 뭐 이따가 또 얘기할 텐데 여기에서 그럼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 A가 제일 많이 팔았어. 그 다음 B, C, D, E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내가 얼마나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대소비교는 가능하다. 이제 요 정도는 일단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혹시 어떤 그 실수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소비교가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정확하게 몇만 대 팔았니? 이제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밑에 내려갔더니 제목이 뭐야? 2008년에 회사별 스마트폰 판매 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0%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100이었던 게 180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몇 배니 그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1.8배. 자, 2007년도 값에 1.8배를 하면 2008년도 값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따가 또 배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1.8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위에 거 아래 거 봤을 때 내가 자동적으로 최종 도출될 수 있는 정보가 뭐지? 2007년도 스마트폰 판매 대수의 대소 비교. 맞죠?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뭐 정확하게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전체 그냥 100대라고 두면 또는 1000대라고 둔다면 이거를 얘를 역산을 해가지고 2008년도가 있고 증가율이 있으니까 무엇을 알 수 있다? 2007년도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 대수 요거에 대한 어떤 대소 비교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항상 무서워하지만 자료에서는 항상 비슷해. 항상 똑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딱 보고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한 것들이 항상 초반 선택지에 나와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그냥 약간 주워 먹고 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들이 조금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파파팍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충분히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우리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하시면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예상하는 것들이 나오면 실전에서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역시 나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이거를 우리 입체적으로 한번 보자. 입체적으로.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혹시 그 눈에 띄는 애가 있어요? 눈에 띄는 애? 그러니까 자, 여기 위에 그림이라서 눈에 띄는 애 혹시 있어요? 손이 떨리네. 자, 뭐지? A. 이거 딱 보면 제일 관심사가 누구야? 점유율이야. 이제 이러면 제일 궁금한 거. 야, 누가 제일 1등이야? 이거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데 혹시 자, 요 그림 2에서 봤더니 그림 2는 눈에 띄는 애가 혹시 한 2개 정도 있니? 눈에 띄는 애? 그럼 기타 빼고 A랑 C. 얘는 B, C, D, E는 전부 다 증가했는데 지 혼자 감소했어. 너는 왜 이렇게 증가율이 높아? 약간 이제 요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 1과 그림 2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랬지? 2007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 맞죠? 자, 그러면 2007년에 1등 누굴까? 2007년에 1등.
A. 왜 A죠? 이거 언제 다 해봐,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자, 현재 얘가 1등인데, 지 혼자 감소했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이에요. 그 얘기는 작년엔 A가 더 강력한 1등이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조금 감소를 했는데도 아직도 1등이니까, 아, 작년에도 1등이었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작년에는 B가 컸을까? C가 컸을까? 작년에는. 현재 2등 누구야? B죠. 현재 B가 더 크지.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숫자가 똑같이 있어. 12, 그러니까, 순서가 15란 숫자가 있고 10이란 숫자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얘네들이 똑같이 10% 증가했거든? 그러면 누가 더 커? 위에가 더 크죠? 맞죠? 근데 현재 얘가 1등인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C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C가 3등이야. 그러면 누가 2등이었겠니? 당연히 B가 C보다 더 크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증가율이 더 크다고 해서 무조건 뒤집는 건 아닌데 큼에도 불구하고 못 뒤집었거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증가율이 훨씬 큰데도 못 뒤집었으니까 작년에는 역시 C가 더 작았겠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보나마나 이런 것들은 나를 되게 귀찮게 하려면 지금은 A, B, C, D, E 순서인데 작년에는 어땠어?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무조건 막 시작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그, 경향이나 항목 간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그 덩어리가 어때? 덩어리가 A가 되게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그리고 B나 C 같은 애들은 꽤 증가를 많이 해서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이거의 한 4분의 1조차도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덩어리 자체가 A가 굉장히 크고 B나 C 같은 애들은 뭐 여기가 이제 헤비면은 여기가 미디엄 맞나요? 그래서 여기 미디엄이래. 미들이죠. 아닌가? 미들급, 라이트급, 웨이트급 뭐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저기는 체급이 좀 낮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덩치의 어떤 크기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시험장에 가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학생들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프는 항상 기억하세요. 자,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조금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무엇을 최대한 누려? 시각적 효과를 누리겠다. 시각적 효과를 누리겠다. 요 정도 일단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4쪽에 가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반대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먼저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올해는 이거를 조금 다시 먼저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네. 이 생각을 좀 많이 잘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분법적 사고야. 이분법적 사고. 여기 혹시 공대 있어요? 공대? 공과? 네, 별로 없네요. 네. 공과 친구들 또 손 안 들죠? 네. 근데,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다 그 공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 이분법적 사고다 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떠니? 이미지. 좋다. 좋은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좋은 것 같다. 아, 별로인 것 같다. 아무 생각이 없다. 네가 얘기해라. 자, 그러면 일단, 네, 자, 뭐냐면, 이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자료 해석하실 때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거예요. A랑 A가 아닌 것밖에 없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A랑 A 여집합을 더하면은 그게 전체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피셋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이 좀 없잖아. 그치? 물론 문제가 어려워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 자체는 35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시간을 아끼려면 쓸데없는 걸 안 해야 돼. 쓸데없는 거. 그 쓸데없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 미친 듯이 무슨 연습을 하게 되죠? 그 쓸데없는 짓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 거예요. 계속. 자, 근데 일단 묻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 또는 뭐 그냥 문과 출신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분법적 사고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자료 해석할 때에는 이게 무조건 짱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돼.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역시 아무도 공감하지 않아요. 자, 이게 매년 겪는 일인데 이때가 참 힘듭니다. 자, 네. 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저는 또 이렇게 좀 성격이 달라서 여러분들이랑 친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잠깐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나라에서 뭐 정책을 바꾸기로 했죠. 나이 표시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올해 그냥 우리 20, 30대를 다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20, 30대입니다. 우리 20, 30대. 제가 만 39세더라고요. 아직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관심 없었지? 자, 어쨌건. 자, 여러분들 우리 20, 30대는 항상 굉장히 패기 있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20대 때에는 노후 걱정 좀 하지 마. 나중에 늙어서 뭐 먹고 살지, 뭐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왜 지금 해요? 20대 때는 그냥 당연히 모든 일들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수많은 것들 있죠.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완전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미련이 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게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떨어지면 뭐 먹고 살지 뭐 그냥 그런 생각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런 거야. 자, 이 표를 한번 봤더니 자, 학급별 안경을 쓴 학생의 남녀 비율. 자,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자, 학급별 안경을 쓴 안 돼. 혹시 또 벌레가 앉았나요? 자, 학급별 다행이다. 학급별 안경을 쓴 학생 중 남녀 비율에 대한 건데 자, 이런 표가 있으면 일단 짜증나지. 왜? 이 망할 놈의 괄호. 이 괄호는 한 번도 나에게 기쁨을 준 적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맨날 시험장에서 미친 듯이 채웠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자, 이런 표가 나왔는데 왜 짜증나? 여기 여학생 비율을 다 어떻게 했어요? 비워놨죠. 그래 놓고 이런 표가 나오면 어떤 선택지가 나오냐면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안경을 쓴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급은 3반이다. 이제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별 생각이 없으면 좋아. 여학생 지수가 그랬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묻는 것만 하랬어. 야, 이렇게 합해서 100%니까 너 채워보니까 57.9%. 그 다음에 여기는 42.2%, 여기는 81.7%, 엄청 잘 채우죠? 47.6%. 진짜 빠르다,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채워.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누구니? 3반.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아. 맞긴 맞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쓱 보고, 맞아.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자, 이제 피셋을 이제 할 때에는 또 특히 자료 해석을 할 때, 뭘 잘해야 되냐면, 묻는 문장을 여기 표에서 내가 최적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최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이 앞에서도 했던 게 뭐였어요? 그냥 저런 표나 그림들을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거를 보면 그냥 괄호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안경을 쓴 학생 중 남녀 비율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안경을 썼는데 걔네들의 남자랑 여자랑 합해서 몇 프로다? 100%다. 자, 이제 이런 얘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요런 걸 이제 여학생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남자 여자 합하면 무조건 몇 %야? 100%야. 100%. 여기에 막 성이 없는 이런 건 없어요. 남자랑 여자밖에 없어. 이건 하지 말걸.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100%로 일정하거든. 자, 그런데 여자가 몇 %라면 여자의 비율이 가장 만약에 높다면 어떻게 돼? 남자의 비율이 제일 작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합이 100%로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자의 비율이 더 높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남자의 비율이 더 낮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그 생각 자체를 하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안경을 쓴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가장 가장 낮은 학급은 3반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남자, 여자 합해서 100%니까. 자, 그러면 쓱쓱쓱 봤더니 어떻게? 네가 제일 낫네. 네가 제일 낮아. 맞아. 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자, 제가 방금 어떻게 했죠? 제일 낮은 게 3반이래. 그럼 남학생 비율 볼까? 네가 제일 낫네. 맞아.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개선해야 할 게 있을까? 다시 제가 3반이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봤냐면 1반부터 봤거든요. 이거야. 자, 여기서 개선해야 됐죠. 3반부터 보는 거예요. 3반부터. 자, 3반이 제일 낫니? 라고 했으니까 일단 3반에 먼저 가서 18.3인데 네가 제일 낮은 게 맞다면 너보다 낮은 게 없어야 돼. 그치? 이거보다 작은 게 없어야 되니까 18.3보다 낮은 놈 누가 있니? 없니? 없네. 맞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요런 데서조차도 이제 여러분들 계속 시간을 아끼셔야 된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어떤 기준, 이런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네가 제일 작아. 이런 것보다는 얘 한 놈 보고 이거보다 작은 놈이 있어? 라고 접근을 하는 게 1, 2초는 훨씬 더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실전에서 풀어야 되는 그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기준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간을 많이 아껴서 여러분들 잘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방금 했던 게 이거를 의역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아닌 거 또는 여자와 여자가 아닌 거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반대 해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해석. 그래서 보통 거꾸로 생각하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항목이 한 2개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반대 해석 깔고 갑니다. 그죠? 네, 자, 이런 생각들.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선택지 어떻게 할래? 안경을 쓴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학급은 2반이다. 자, 의역을 좀 해보면, 반대 해석 해보면, 안경을 쓴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급은 2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 놓고 2반에 가서 남학생 57.8, 그거보다 큰 게 없어? 스스슥 갔더니 없어.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안경을 쓴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2번째로 높은, 자, 이것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안경을 쓴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번째로 낮은, 그치? 2번째로 낮은 학급은 5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안경을 쓴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3번째로 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안경을 쓴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3번째로 높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요런 거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은 아까 2번째로 높은, 3번째로 낮은, 이제 요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이거 뭘로 바꿨어? 2번째로 낮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일일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얘가 2번째인지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5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2번째로 낮다면 5반보다 낮은 게 몇 개 있으면 되니? 1개 있으면 되겠다. 1개. 그치? 2번째로 낮은 거니까 더 낮은 게 하나 있구나 해가지고 그거보다 낮은 거 1개. 자, 그러면 3번째로 낮은 이런 거는 얘 1반보다, 자, 이것도 뭐 3번째로 높은이라고 이렇게 바꿔본다면 남자 비율이 높은이라고 한다면
일반보다 높은 게 몇 개? 두 개. 일반보다 높은 게 두 개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런 선택지를 하실 때 제일 쓸데없는 거 뭐니? 1등은 누구고, 제일 높은 것은 누구고,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누구고,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요 문장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거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습관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연습이 하나 있어요. 연습. 자, 뭐가 있냐면 지역별 성인 문해율.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을 얼른 한번 네, 해보도록 합니다. 네,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방금 배운 게 반대해석이죠. 반대해석. 자,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냥 이거 그림을 보니까 지역별 성인의 문해율. 자, 이거는 글을 뭐 하는 애들이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맞죠? 자, 그래서 문해율은 100- 문맹률이구나 라고 했으니 이런 것들은 표시가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문해율 더하기 문맹률 이게 얼마야? 100%. 자, 그래서 글을 읽거나 못 읽거나 이 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차트 자체에서 뭐가 있으니까 문해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어? 문맹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에서 성인 남자 문맹률이 높은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 C, A, B, D, E, F 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일단 남자를 깔고 남자 해가지고 지금 위에가 성인 남자의 문해율, 성인 여자의 문해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성인 남자가 변할 일은 없어요. 맞죠? 근데 성인 남자의 자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 문해율 그 낮은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 C, A, B, D, E, F 요거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얼른 확인해 보면 C, A, B, D, E, F 해가지고 그냥 맞아 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자, 밑에 선택지 내려가기 전에 이 그림을 처음에 보면 크게 한 2개 정도 지역으로 나눠 봤어요? 크게 2개 정도. 어디? ABC랑 DF 요 정도로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차트가 이렇게 나왔거든. 자, 왜 이렇게 2개로 나눴지? 여기가 되게 낮고요. 여기 조금 높고요. 그쵸? 같은 마음? 별로 같은 마음 하고 싶지 않아요? 약간 부담스럽나? 네, 자, 우리 20, 30대잖아요. 네, 자,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고 또 약간 ABC랑 DEF로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 있는 거는 자, 이런 게 이제 묶음막대 그래프거든? 묶음막대 그래프. 자, 묶음막대 그래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이거는 이런 게 나오면은 묶여져 있으면 보통 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런 묶음막대 그래프가 있었다. 그러면 꼭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을 거다. 자, 여기에서 자, 이걸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띄는 애. 자, 1번, 2번, 3번, 4번. 눈에 띄는 애 누구예요? 3번. 왜 눈에 띄지? 얘 혼자의 거꾸로죠. 그쵸? 그러면 그림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야, 당연히 이거부터 일단 확인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있으면 또 1번, 2번, 3번, 4번? 누가 눈에 띄어? 3번. 왜?
얘는 왜 이렇게 차이가 커? 약간 요런 생각들. 그죠? 자, 이게 시각적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22년도 기출문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표 차트 변환 문제 2개인가 나왔죠? 네. 근데 거기에서도 그 묶음막대 그래프 나왔을 때 이렇게 뒤바뀐 애가 정답이었잖아요. 뭔가 틀렸었다고. 그러니까 걔가 눈에 조금 먼저 띄는 게 맞다고요. 이제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미미하니까 그런 게 이제 아직 없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답이 손들고 있어. 나야 나 약간 나 뽑아줘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손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다면 만약에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의 문해율의 차이가 어디가 제일 커, 뭐 B가 어디가 제일 커라고 하면 제정신이라면 여기를 보진 않는 거죠. 계산을 한다 그래도 여기를 계산하진 않겠지. 계산을 해도 어디를 하겠어? 뭐 이런 부분을 하겠죠. 그죠? 네, 자, 뭐 요 정도의 생각을 해달라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됐고, 자, 그 두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의 별표를 한번 쳐보자. 두 번째 거의 별표. 자, 남녀 간 성인 문맹률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B 지역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배운 게 지금 반대 해석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반대 해석을 써보려고 남녀 간 성인 문해율의 차이가 반대인가? 하고 이제 가장 큰을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바꾸는 수간 골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남자 문해 그 다음에 그래 이건 그림으로 그리는 게 편하죠.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남자 여자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남자의 문해가 이만큼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자의 문해가 뭐 요만큼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 문해율의 차이 얼마죠? 문해율의 차이.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문해의 차이야. 자, 그런데 문맹으로 한번 보면은 남자 나머지가 여기가 문맹, 여자 나머지도 여기가 맹. 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문맹률의 차이 어디지? 이게 똑같죠. 요만큼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차이라고 이 차이는 이거는 자, 문맹률의 차이랑 뭐랑 똑같아? 이것은 문해율의 차이랑 쌤쌤이기 때문에 요것을 작은으로 바꾸면 돼, 안 돼? 작은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이 맞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그 수식상으로 이제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A 더하기 B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성립해요? 델타 A 더하기 델타 B는 0이다. 이제 이런 게 성립하죠. 델타 A 더하기 델타 B는 0이다. 이것도 굳이 수식으로 쓴다면 A1 더하기 B1이 뭐 그래 100이고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가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위에서 아래 걸 그냥 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1 마이너스 A2에 그 다음에 B1 마이너스 B2. 자, 이것은 얼마? 0.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차이는 합이 얼마가 된다? 0이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플러스 30이다 라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인 거죠. 근데 차이라는 단어는 부호를 얘기하지 않아? 부호를 얘기하지 않고 차이는 절대값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호 떼고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요 정도의 어떤 생각들 자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이게 B 지역이 맞니? 해가지고 이제 B를 이제 보는데,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보는 방식의 차이인데, 여러분들 일단 B 지역이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76 빼기 50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6이 나왔지?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하지? 멈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70에서 46 빼니까 24고, 68에서 52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해봐도 그냥 당연히 더 작겠구나 해가지고 B가 더 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자. 우리가 조금 이제 습관을 이제 조금 계속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올 텐데,
방금 어떻게 했다고? 얘를 그냥 그냥 뺐어. 그치? 아, 이거 26. 자, 여기가 얼마? 24.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뭐 180이라 그럽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170이야. 근데 이제 우리 둘의 키 차이가 얼마나요? 10cm. 10cm. 자,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3cm가 크고 여러분도 3cm가 컸어. 그러면 우리 키 차이는 어떻게 되지? 10cm. 그냥 그대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한 2cm 더 크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키와 제 키의 차이는 전에보다 더 커지죠. 자, 그 차이가 얼마인지 말고 차이가 더 커졌는지 그대로인지 작아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 큰 놈이 작은 놈보다 더 많이 커지면 당연히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작은 놈이 큰 놈보다 더 많이 커지면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큰 놈과 작은 놈이 똑같이 커지면 그 갭은 계속 일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봐봐. 자, 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1, 2초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예요. 시험장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차이가 제일 크네. 이게 제일 크네. 그럼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일단 아니야. 여긴 다 아니야. 그러면 얘가 대항마로 오는데 큰 놈과 작은 놈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을 때 큰 놈이 얼마 커질 때? 6 커질 때 작은 놈이 얼마 커졌어? 4 커졌어.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는 큰 게 더 많이 커졌으니까 갭이 어떻게 돼요? 커졌다.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갭은 어디가 더 커? A보다는 B가 더 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 얼마지? 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항상 크다, 같다, 작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잘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습관을. 자, 그래서 되게 사소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하나 볼게요. 옆에. 자, 우리 그 반대 해석이 이제 나오면은, 반대 해석이 나오면, 그 다음 페이지 거기에, 자, 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런 꼴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요거. 자, 표 BC, 자, 연도별 BC 세모의 현황 해가지고 이런 표가 있어. 자, 근데 수식이 요런 세 개의 수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재미없지만 오늘 계속 재미없을 예정이에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재밌게 하니? 자, 여기에서 BC 세모거든. 그러면 식이 나오면 너무 쫄지 말고 식이 나오면 위에 항목 중에 어떤 게 있는지를 일단 체크합니다. 자, 뭐랑 뭐가 있었어? B랑 C가 있었어. 그러면 기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맞아? A에 대해서 묻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A에 대해서 묻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모. 자, 세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별표는 C분의 A인데 일단 얘 있고 뭐 A는 여기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구할 수는 있으니까 얘도 알 수 있겠구나. C도 아까 여기 있었는데 B도 있으니까 세모도 당연히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어떤 이런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맞죠?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더하기 B는 C, C분의 A, C분의 B 이런 꼴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결론은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별표 더하기 세모는 100% 이제 요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에 뭐가 있으니까 세모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만약에 세모가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간다? 별표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거야 라는 생각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개 합이 100%로 일정한 거니까 만약에 별표가 제일 큰 것은 누구야? 언제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바꿔서 얘기해? 세모가 언제 제일 작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은 그 반대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요. 항상 꼴이 항상 비슷해요. A랑 B 합해서 C고 그걸 다 밑에 이렇게 깔아놨거든. 그래서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나온 거라서 자, 이거는 이 식을
자, 요 식을 전체 C로 나누고 또 몇을 곱하면 100을 곱하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CC 약분되고 100 이렇게 가고요. 요거는 C분의 A 곱하기 100 C분의 A 곱하기 100이니까 C분의 A 곱하기 100이니까 뭐랑 똑같아? 별표 이거랑 똑같고 C분의 B 곱하기 100 C분의 B 곱하기 100 얼마? 세모. 요런 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또 보니까 수식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당황하고 쫄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식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꼴은 조금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 자, 그러면 자, 기지개 한번 펴봐요. 기지개. 자, 쭉쭉. 자, 쭉쭉쭉. 자, 왼쪽, 오른쪽. 자, 손목 돌려보고, 자, 어깨도 돌려봅니다. 자, 자, 그러면 거기에 그 오른쪽 단에 있는 그 표 1, 도시근로자, 농가,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그거를 한번 첫 번째 거 선택지를 한번 얼른 풀어보세요. 첫 번째 선택지. 자, 네, 풀어보셨어요? 조금 약간 시간이 타이트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저랑 같이 봅시다. 저랑. 네. 자, 이 표를 그냥 한번 봐요. 자, 일단 표를 볼 때는 뭘 봐달라 그랬지? 제목을 봐달라 그랬죠? 그래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가계 지출 추이 해가지고 막 저렇게 있어. 그래서 월평균 소득의 가처분 소득의 소비 지출의 흑자율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죠? 근데 이 표를 보고 밑에를 이렇게 슥슥슥 봤거든? 그러면 또 무엇을 보게 돼요? 제목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농가 월평균 소득 및 가계지출 추이. 뭔가 약간 데자부 같은 느낌이 있죠. 뭐냐면 이 월평균 소득 및 가계지출 추이는 말 자체가 지금 계속 똑같은데, 그치? 이게 도시근로자냐 아니면 농가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가 두 개가 나오면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더 밑에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앞에 처음에 있는 이런 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를 이제 봤는데 연도가 있어. 월평균 소득,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월소득 안에, 월평균 소득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가 보구나. 소비 지출 있구나. 흑자율 있구나. 단위가 1,000원 %인데, 이렇게.
뭔가 월 평균 소득과 소비 지출은 1,000원과 관련이 있는 건데 얘 혼자 웬 흑자율 되게 뜬금없단 말이죠.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약간 특이한 거야. 그러면 나한테 뭐 흑자율 물어보겠지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갔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걸 이렇게 보니까, 얘를 보니까, 자, 1번, 2번, 3번씩 중에서 제일 만만한 식이 누구지? 자, 물론 처음에 보면 다 꼴보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 그랬더니 그나마 만만한 식이 2번 식이죠.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표에 있는, 자, 식이 있으면 표에 있는 항목들을 체크,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자, 그랬더니, 야, 저기 아까 가처분 소득 있더라. 소비 지출 있더라. 그러면 나한테 당연히 무엇을 알 수 있네? 평균 소비 성향? 당연히 물어보겠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있고 소비 지출 있으니까 흑자액도 내가 구할 수는 있네? 그리고 흑자액을 구했는데 가처분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주어져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이런 수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선택지에서 물어볼 항목은 뭐냐면 당연히 뭐지?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왜냐면 식이 일단 첫 번째 나왔고 뭐 내년에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일단 보통 이래요. 이게 가처분 소득 있어, 소비 지출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는 선택지 정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식이 여러 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식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식 중에서 2번식이 조금 만만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1번, 3번식이 조금 꼴보기 싫긴 한데 1번식과 3번식의 공통점이 있을까? 공통점이 뭐지? 분모에 가처분 소득이 다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 2번식이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되도록 이게 플러스 구조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 보면 어떻게 써볼 수 있니? 소비 지출 더하기 흑자액. 자, 이게 얼마? 가처분 소득이 있구나. 이제 이런 식이 나오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보니 자, 어떻게 돼? A 더하기 B는 C구나. 가처분 소득. 자, 이렇게 나오는데 1번식이 평균 소비 성향이란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 지출 곱하기 100이고 그 다음에 흑자율,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C분의 B 곱하기 100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봤었던 A 더하기 B는 C, C분의 A 곱하기 100, C분의 B 곱하기 100. 결론이 뭐였어? 이런 거 결론이 뭐였지? 별표 세모 합해서 100%. 요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선 지금 뭐야? 평균 소비 성향 더하기 흑자율의 합이 100%니까 혹시 나한테 평균 소비 성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무엇을 이용해서? 흑자율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저런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무슨 짓을 하게 돼 있어? 야, 평균 소비 성향,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 지출. 야, 씨, 내가 보여줄게. 약간 이제 이러면서 내가 무슨 엑셀이야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료 해석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죠.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겁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일단 그게 가장 문제인 거고 계산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계산하지 않으려는 사람.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틀려요. 둘 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계산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제가 이제 보통 보면 그냥 처음 공부하다가 계산하지 않으려는 사람 중에 올바른 사람은 어떤 거냐면 그냥 항목 간의 관계를 통해서 좀 계산을 줄이는 사람이 줄이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산을 줄여서 계산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친 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 여러분들 저는 자료 해석에서 계산이 없다고 말을 하긴 해요. 언제 하냐면 그 계산이 항상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산을 안 하려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할 줄 알아야 줄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저 같은 약간 그런 공대 쪽이 아니라면 그 수를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잖아.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이제 회피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많이 써봅니다. 많이 써보고 많이 틀려보고 내가 멈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나중에는 왜 이걸 못 봤지? 라는 것들 꼭 적어 두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시면은 계산이 이제 점점 줄어요. 그래서 자, 능력이 있어야 계산을 뭐 한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계산이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자체를. 일단,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됐네. 자, 이거 첫 번째 문장. 평균 소비 성향이 가장 낮은 연도. 이거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흑자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요게 동일하다. 자, 그러면 흑자율이 제일 높은 거 얼른 찾아볼까? 흑자율 제일 높은 거 얘죠? 자, 그러면은 95년도에 네가 제일 높니? 높아. 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제일 낮은 애, 얘가 제일 낮고, 자, 이렇게 가보니까, 너가 여기도 제일 낮죠. 그럼 여기도 다 동일한 거니까, 이건 그냥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평균 소비 성향과 흑자율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아마 아직 안 푸셨을 텐데 저랑 같이 볼게요. 자, 200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76.4%. 자, 거기서 한번 끊어보자. 자, 우리 좀 전에 평균 소비 성향과 그 흑자율이 합해서 얼마? 100%인 걸 알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2000년에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표 1에서 맨 마지막에 2000년에 흑자율 얼마 있으니까? 23.6이 있으니까 100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100에서 23.6을 빼니까 얼마다? 76.4다. 그래서 일단 맞아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해요? 오케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 자, 지금 방금 뭐 했지? 여기에서 76.4%니? 라고 물어봐서 이거 두 개 합하면 100이길래 자, 100에서 23.6을 빼서 이렇게 한번 쓰고 또 여기다 또 쓰고 하나 빌려오고 4하고 6하고 7하고 오 맞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한 1초 정도 더 시간을 아껴볼 수 있을까? 1초 정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그냥 더 하는 거야. 그치? 이게 23.6이 있는데 그냥 내가 그 76.4가 맞다면 그 76.4가 맞다면 이렇게 합이 100이 나오겠지? 100이 나오니? 오케이. 그냥 그런 얘기인 거죠. 굳이 뺄셈을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덧셈 뺄셈 자, 이제 이런 거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1999년에 비해 1.5%포인트 증가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평균 소비 성향이 1.5%포인트 증가한 거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면? 흑자율 입장에서 보면 1.5%포인트 감소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25.1인데 25.1에서 23.6으로 얼마나 감소했다? 1.5 감소했다. 자, 그냥 빼도 괜찮고 어떻게 해도 괜찮지? 23.6에다가 1.5를 더 했는데 그 위에는 25.1이랑 같니?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네, 자, 그래서 자, 습관은 무조건 되도록이면 플러스를 하겠다. 빼기보다는 더하기를 할 거고 나누기보다는 곱하기를 할 거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뒤에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농가의 2000년도 평균 소비 그 문장의 후단. 자, 그래서 그 농가의 2000년도 평균 소비 상향은 99년에 비해서 1.3%포인트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는 흑자율이 1.3%포인트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설명하고, 예. 자, 6쪽에 가볼게요. 6쪽. 자, 6쪽에 이제 가보면, 이번에는 그 이분법적 사고의 응용이에요, 응용. 자, 좀 전에 반대 해석을 하나 배웠거든. 좀 전에 반대 해석 배운 게, 자, 혹시 또 기억이 안 날까봐, 예, 얼른 한번 써보면, A 더하기 B는 C다. 별표는 C분의 A 곱하기 100이다. 세모는 C분의 B 곱하기 100이다. 자, 요렇게 돼서 어떤 결론? 별표 더하기 세모는 100%다. 뭐 요런 결론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해왔을 거냐면 항상 베이스를 알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를 덧붙여서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를 덧붙여서.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런 수식이 어떻게 바뀌면 될까? 자, 이게 모두 항목이 두 개만 있으면 참 쉬운데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왔을 때는 요런 거지, 이번에. 자, 별표, 세모, 네모가 있는데, 자,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D고, 자, 이번엔 어떻게 왔니? D분의 A, D분의 B, D분의 C.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결론은 뭐니? 전체 식을 D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할 거니까, 별표, 세모, 네모 합해서 100%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냥 항목이 하나 늘었을 뿐이야.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별표 더하기 세모 값이 가장 크다. 별표 더하기 세모 값이 가장 크다. 자, 이거는 어떻게 바꿔 얘기할 수 있지? 자, 이거는 네모가 가장 작은 연도.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별표, 세모, 네모 합이 일정하니까. 되니?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자, 세모 더하기 네모 값은, 자, 이게 가장 작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별표가 가장 큰,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자, 요 세 번째 게 이제 또 중요해. 자, 별표분의 세모 더하기 네모 값이 가장 크다. 자,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자, 주어를 제가 별표는으로 해볼게요. 별표. 별표는 제일 큰 것과 작은 걸까? 제일 작은 거. 그치? 별표가 제일 작은 거. 또는 그냥 세모 더하기 네모가 제일 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자, 그냥 막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제대로 해보도록 합니다. 자, 현재 테마 뭐야? 반대 해석이 반대 해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별표, 세모, 네모. 자, 이게 합해서 100%인데, 100%인데, 자, 요식 있죠, 요식. 요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이거는 별표 더하기 별표가 아닌 거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거 다 지워졌니? 네, 자, 그래서 자, 별표랑 별표가 아닌 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수식은 다시 쓰면 어떻게 써요? 별표분의 세모 더하기 네모는 별표분의 별표가 아닌 거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얘는 별표에서 별표가 아닌 거는 100에서 별표를 뺀 거니까 어떤 수식이 된다? 별표분의 100-1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러면 1과 100 같은 거는 전부 다 뭐니까? 상수니까 이 값 자체가 제일 크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는 밑에 분모에 깔려있는 니놈이 어떻게 돼야겠다? 제일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모가 작을수록 크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이해를 잘 하셨을 테니까 그 밑에 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채워보시면 되겠고, 그 연습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쳐보도록 합니다. 별표의 연습. 연습의 별표, 죄송합니다. 연습의 별표. 자, 지역별 인구수와 부양비. 자, 그거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지역별 인구수와 부양비.
자, 네, 구해 보셨어요? 자, 일단은 또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보면 자, 요런 거, 자, 지역별 인구수와 부양비, 뭐 이제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그 지역별 총 인구수, 총 부양비, 유년 부양비 있으면 일단은 이 표에서는 일단 인구수라는 게 있고 그 인구수라는 게 있고 부양비라는 게 있으니까 약간 그 항목이 요 두 개, 크게 요 두 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걸 일단 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 부양비에 대한 시기, 자, 15세에서 64세분의 14세 이하, 65세 이상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시기 이렇게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제가 아까 시기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뭘 생각해 달라 그랬지? 시기 여러 개가 있으면 공차 좋아해요? 자, 공통점과 이름을 외울 수 있겠죠. 네, 공통점과 차이점. 자,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얘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봤더니 자, 15세에서 64세, 15세에서 64세, 15세에서 64세 이게 다 똑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데 여기는 얘가 있고 65세 이상은 또 여기 이렇게 있으니 이것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지금 이 부분이 뭐랑 똑같아? 2번이랑 똑같고 이 부분이 또 3번이랑 또 똑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뭔진 잘 모르겠고 총 부양비는 유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 요것들의 합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표에서 총 부양비 있었는데 유년 부양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뭐 물어보겠어? 노년 부양비 물어보겠지? 라는 생각을 선택지 내려가기 전에 이미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노년 부양비 물어보겠네. 노년 부양비. 자, 이렇게 그냥 써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얘는 이제 조금 뜬금없죠. 그죠? 자, 근데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 거다? 노령화 지수를 물어볼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단 물어볼 때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노년 부양비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쓱 보고 숫자가 어렵지 않으면 그냥 쓰게 되죠. 그냥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A지역 노년 부양비는 30인데, 자, B지역 5의 6배다. 그래서 5, 6의 30. 자, 이거는 맞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노년 부양비가 큰 지역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A, C, B 순이죠. 계속 제가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반대 해석이라기보다 요 문제에서 포인트는 그 식의 그 항목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해서 밑에 분모를 이렇게 좀 잘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지,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아니야.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를 잘 보면 A 지역과 C 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같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노령화 지수 같은 걸 이렇게 보고 무슨 생각이 한가득 할 수 있냐면 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0에서 14세, 65세 이상 이 인구를 진짜 구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또 한가득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 표에 지금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그 이제 또 두 부류로 나누죠. 없으니까 내가 구해주마.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막 요거 X, 여기가 X면은 뭐 A를 기준으로 여기가 X면은 여기가 4000 마이너스 X 뭐 곱하기 100은 총부양비 60 뭐 이걸 미친 듯이 이렇게 풀어서 아씨 너무 힘든데 약간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럴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단어가 너무 죄송합니다. 자, 여기 15세에서 64세를 똑같이 이렇게 둬도 괜찮은 거지. 제일 나쁜 사람 누구니? 약분하는 사람. 써놓고 약분. 그래서 이거 하고 쉴게요. 표정 풀어. 자, 근데 자, 요거 15세에서 64세분의 0에서 14세니까 요 밑에는 뭐나 마찬가지야? 유년 부양비. 그쵸? 유년 부양비.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분의 65세 이상 요거니까 뭐다? 노년 부양비.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이해되세요? 사실 곱하기 100은요? 그냥 쓰세요. 자, 근데 곱하기 100은 어차피 영향을 미치질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가 제일 커 같아 작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대한 대소 비교가 중요하지 곱하기 100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뭘 물어봤어?
A 지역과 C 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같니? 해서 유년분의 노년이 같아? 라고 갔더니 유년분의 노년, 유년분의 노년 해가지고 30분의 30과 20분의 20 쌤쌤이네 해가지고 맞아 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그 정도가 그냥 이제 하수의 풀이에요. 그 정도가 이제 하수의 풀이야. 조금 더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 표에서는 물론 앞에 두 개를 하고 나면 세 번째 거는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원래 그래요, 항상. 자,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할 때는 다양한 응용을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봐봐. 자, 총 부양비가 유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였어. 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봤던 게 아까 노령화 지수였거든.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를 뭘로 바꿔서 얘기했었는데 유년분의 노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 생각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애초에 이거를 이 수식 자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도 괜찮냐면 이 수식을 그냥 유년으로 그냥 나눠. 이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년으로 나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유년분의 총. 그 다음에 얘는 유년분의 유년. 얘는 유년분의 노년.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하려는 얘기는 항목 간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면 저 자체가 지금 유년분의 총이 1 더하기 유년분의 노기 때문에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뭐가 크다라는 거랑 똑같아? 유년분의 총이 크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1 자체가 상수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어봤을 때 노령화 지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유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총 부양비는 유년과 노년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유년분의 노년의 그 대소관계는 무엇과 일치한다? 유년분의 총의 대소관계랑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니? 30분의 60 2야. 20분의 40 2야. 같아. 그냥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항목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냥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지 그냥 쓱 보고 맞지? 그냥 이제 이렇게 할 건지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이제 얼마나 어떻게 잘 해서 그 식의 꼴을 잘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항목 간의 관계를 보면서 예상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단순하게 최대한 표에 있는 항목을 얼마나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쉴까요?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